콜레스테롤 수치와 갑상선 둘 다 회복할 수 있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 이것으로 사라졌어요 라는 이제 여기 이제 간증을 좀 보실 거예요. 또 유방통이나 특별히 삼중 음성이나 허투처럼 이 시스트나 낭종이 있거나 이렇게 뭐 결절이 있거나 암에 이제 염증 부위가 심하실 때 이것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그 염증을 억제하는데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그 천연 치료제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 여기 보시는 여러분 이제 요오드 아시죠? 미역, 다시마, 톳, 해초류를 그대로 이제 원료로 만들어 놓은 요오드입니다. 사실은 대개 암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게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처음 오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와 갑상선과의 관계가 상당히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모르던 걸 또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기원전부터 요오드가 어떻게 의학에서 치료제로 활용됐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700년에 중국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약초책이 있는데 바로 펜차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는 특별히 갑상선 비대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와 또 갑상선 암, 종양 그리고 결핵을 치료하는데 해초류를 미역, 다시마, 톳 같은 해초류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암 치료에는 다시마를 추천한다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하늘마을 보면 미역기가 쭉 뒷라인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왜 미역기가 있는지 아세요? 자,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양 치료에는 항상 이 미역기나 다시마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요오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자, 이 미역과 다시마는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이고 또 요오드로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은 많은 의사와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현대의학에 상당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려 기원전 2700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약초책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기원전 1500년 이집트에서는요, 이집트의 유명한 의학 문서에 이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 의학 문서가 있는데 이 책에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특별히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해초류를 통해서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유방암의 낭종 시스트나 암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이 대체의학에 이 거슬러 올라가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역시 이 미역을 사용해서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갑상선 환자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도요. 기원전 460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갑상선의 이 종을 치료를 위해서 이 해초 사용을 하도록 이 권면한 내용들이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저서에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기원전 400년에 중국에서는요, 치료사 케응이 이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 비대에 해초류를 미역, 다시마, 톳과 같은 다양한 해초류를 통해서 갑상선 비대를 치료한 내용들이 이제 의학 문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대에서도 요오드가 이렇게 중요한 치료제로 활용이 되었는데 현대에서는 요오드를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치료제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1829년 프랑스에서부터요. 프랑스 의사 장 루골은 지금도 널리 쓰이는 대중적인 액상 요오드 바로 루골 솔루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요오드 솔루션과 같은 이름이 이제 루골이 개발했다고 해서 루골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특별히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했냐면 이 과거에 프랑스에 이제 이 매독이나 성병이 많이 유행할 때 이 매독이나 감염기를 치료하는 데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유럽에 이제 결핵이 많이 발병이 됐기 때문에 결핵을 치료할 때 이 루골 솔루션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나 결핵, 매독, 기관지염 같은 여러 감염성 질환에 요오드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척추나 고관절에 질환이 있거나 통풍, 유산 수치가 높아서 오는 이 통풍에도 그리고 동상과 화상 그리고 후두에 염증이 있을 때도 그리고 이제 천식이 있을 때도 이 루골 솔루션을 활용해서 요오드가 풍부한 루골 용액으로
먹기도 바르기도 하면서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이 앞서가는 치료 체계로 활용을 했습니다. 1830년대 네덜란드에서도요, 매독 치료제로 요오드가 상당히 많이 활용됐는데요. 여기 유명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 누구 그림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예, 고흐? 예. 당시 유럽 인구의 50%가 매독에 걸릴 정도로 그 당시에 성병이 많이 난무했는데, 이 요오드가 매독을 치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매독을 호전시켰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를 하고 드레싱을 하지 않고 매독으로 생긴 이 뇌병변을 수술할 때는 의료과실로 간주할 만큼 이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이 항감염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빈센트 반 고흐가 한때는 이 알코올 중독과 매독을 앓는 여성과 이제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매독이 감염되면서 자신의 동생 테오에게도, 이 매독에 감염된 동생에게도 요오드를 추천해서 이 치료를 한 사례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 요오드가 각종의 감염 치료제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그런 기록들을 의학 기록에 있고요. 1840년대 이제 프랑스로 근저로 와서도 프랑스의 의사 알프레도 벨포는 이 요오드를 통해서 특별히 유방의 시스트가 있거나 난소의 시스트가 있을 때, 낭종이 있을 때 사실 요오드가 이 드레싱 요법에도 활용되지만 감염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많은 임상 사례들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1840년 프랑스에서 의사들이요, 유방의 통증 그리고 유방의 낭종을 가진 여성들에게 요오드를 유방에 바르면 이 감염이 치료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삼중음성이나 허투 같은 이제 많이 진행된 호르몬성보다 훨씬 더 이렇게 독한 유방암 그 환자 사례들에서 이 그 유방의 한쪽이 막 농이 주주주주 새면서 이 막 출혈이 심하고 부종이 심해서 림프까지 이렇게 부종이 돼서 팔이 안 올라가는 이제 스튜어디스 몇 명하고 하여튼 이제 이런 많은 그 유방암 환자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그 어떤 것보다 감염 치료에는 이 숯도 활용을 해도 도움이 되지만 먼저 이제 드레싱을 할 때 요오드를 활용하면서 감염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힘든 유방암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유방이나 난소의 시스트가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이 호르몬성암, 유방암 환자들은 이 갑상선하고 난소에도 이 같은 호르몬성 계열이죠. 이 전립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에 시스트, 낭종이 생긴 분들에게 요오드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근저에 1899년에 미국에서도 역시 전 세계 요오드를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활용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던 이 의학 교과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먹 매뉴얼입니다. 이 먹 매뉴얼이라는 이 의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것이 암 종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가 바로 요오드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거 정통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천연 치료제들, 자연 치유제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굉장히 화학적인 걸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미국 남북 전쟁 때요, 군인들이 요오드를 아예 물통처럼 차고 다녔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계속 상처가 날 때마다 상처를 치료할 때도 이제 요오드를 많이 활용했고요. 특별히 전립선에 비대나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르는 요오드, 루골 솔루션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이 용액을 바르시면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 상당히 빨리 가라앉고요. 치질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요오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유방 섬유선종이나 또 유방 통증에도, 그리고 유방에 시스트가 있을 때도, 유방암에도, 그리고 각종 기관지염에도 이 요오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빠른 치유를 볼 수 있는 것들이 1899년 미국 의학교과서 이 머크 매뉴얼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요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하냐면, 자, 자동차 번호판이 남들과 다릅니다. 자, 1920년에서 1930년대에 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자기네 주에서 생산되는 이 과일이나, 지금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는요, 이 과일과 채소 그리고 우유에 요오드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로 놀러 오세요 하는 의미에서 이 공공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여기 보니까 남들과 다르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이오다인 스테이트,
요오드가 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자동차 이 번호판에다가 이 아이오다인이 프로덕트 생산되는 지역입니다라고 이제 자랑하는, 오죽하면 자동차 번호판에 자랑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요오드가 상당히 많은 염증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연 치유제로 활용되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부터 이제 요오드가 얼마나 많은 병을 치료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요오드가 적용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첫째 이제 갑상선 하면 지금 이제 갑상선 이 비대,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합병이 오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갑상선의 요오드가 부족하면 여러분 아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이 비대해지거나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으로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흑세포가 이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갑상선을 파괴하는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이고요. 또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이 분비돼서 기능대사가 항진이 되면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하고 근육이 떨리는 등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너무 그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저보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래요. 제 별명이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이제 대표적인 그레이브스 갑상선염 같은 이런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그 현대에 좀 잘못된 상식들이 지금 많이 떠돌아요. 일부에서 요오드가 너무 과량 섭취가 되면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라고 보도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오드가 결핍되거나 브롬이나 불소 같은 환경 호르몬에 중독되는 것이 사실은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이제 공해가 많은 지역에 거기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그 갑상선 자가 면역에 많이 발병하는데 이 불온 같은 그 글루테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음식도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지만 요게 또 이런 갑상선 질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갑상선 질환이 자꾸 발병되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한 두세 분 빼고는 거의 다 갑상선에 문제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갑상선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요오드 결핍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갑상선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른 내가 지금 갑상선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되게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러 이제 대학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혈액 안에 녹아져 있는 갑상선 호르몬의 농도를 수치로 확인해요. 그래서 티록신3, 티록신4,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라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을 저하기 때문에 티록신을 자극해서 호르몬이 과다로 분비되게 하는 이 TSH 이 수치로 확인해서 이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인지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인지를 진단하는 이제 간단하면서도 정확도 높은 검사를 갑상선 기능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이제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티록신의 수치가 높으면 기능 저하일까요? 항진일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티록신의 수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 있도록 자극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티록신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내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해서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유도하게 되고 반대로 TSH 수치가 낮으면 기능 항진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때는 체중이 감소하고 반대로 신경항진이나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잉으로 분비가 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잉으로 분비되니까 억제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TSH 호르몬이 감소되면 이제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도록 해주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들이 바로 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자극하는 호르몬 검사와
티록신 4 그리고 티록신 3 그리고 리버스 T3 혈액 검사 같이 대개는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할 때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정상적인지 T4 두 가지만 측정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검사와 T4 그리고 T3 리버스 T3 네 가지 다 해야 이제 갑상선의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4시간 소변 요오드 브롬 불소 검사를 해보면 이분에게서 지금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지 적게 분비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체온을 쟀을 때 아침에 이 갑상선 환자들을 보면 대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체온이 상당히 떨어지죠. 저체온증,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체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단계에도 그래서 독소가 다 빠지고 나면 체온이 살살 올라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볶음국식 곡류 8가지를 2번 쪄놓고 말려놓은 볶음국식을 드시면 체온이 쑥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그때 한 미자 사모님이라는 분이 한여름에 털실로 여기까지 오는 걸 신고 오셨어요. 추워가지고 버버버벌 떠세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 여기 우리 유 교수님 이어서 바톤 체인지 해가지고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스트레칭 여러분 아침에 스트레칭 하실 때 스트레칭을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계시는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체온이 이제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저체온증이 있는 이유는 갑상선 기능이 균형이 깨져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온이 이제 오전 일어났을 때 이 체온계가 36.7도인지 이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체온이 있다면 갑상선 이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셨는데 여기 이제 갑상선 결절이 있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이 엑스레이를 좀 보실까요? 갑상선 결절이 이것으로 사라졌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요오드 수치가 10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있는 데가 바로 여기 보시면 갑상선 결절이 좀 보입니다. 결절이 좀 보이시죠? 그런데 요오드를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적용하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요오드를 적용해 봤더니 결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이세요? 점점 결절이 사이즈가 줄어드는 게 보이고 3개월 먹었더니 결절이 보입니까 지금? 아예 결절이 안 보여요. 요거 보이세요? 그래서 갑상선에 결절이 있을 때 요오드를 적용을 했더니 결절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이 완전히 보이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환자도 이 갑상선 결절이 있을 때 이제 그 수술을 할 건지 뭐 이제 점점 진행될 건지를 봐서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요오드를 적용했더니 한 달, 석 달 만에 완전히 결절이 사라지는 이런 임상 사례를 보셨는데 여기는 이제 갑상선 암 환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암이 이렇게 현저하게 라디오 팩하고 루센트한 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보듯이 여기 지금 이제 요 화살표 부위에 있는 이 암이 종양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니까 이 갑상선 암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이제 고용량으로 요오드를 처치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 밑에 이 보니까 어떠세요? 갑상선 암이 현저하게 줄어든 게 보이세요 지금?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든 게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갑상선의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이제 천연치료제로 갑상선의 결절이나 갑상선 암이나 기능 저하나 항진에 요오드를 잘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는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일부를 마치겠는데요. 이 50대 한 중년 여성이 이런 경험을 지금 이런 소리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남들은 저보고 자꾸 살찐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먹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뭐 멀리서 볼 필요 없죠. 자신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사 조금만 해도 이 단추를 끼우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부풀어요. 부어 있는 거예요. 몸이 힘들거나 신경을 많이 쓰면 특별히 더 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보다는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고 폭식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내력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30대부터 LDL 수치가 250 이상이었어요. 100 이상이 정상인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싫어하고 매일 몸이 무기력하고 늘 피곤해요. 만성 피로, 니콜 부신 피로, 니콜 요오드 부족증입니다. 그래서 자, 이 환자가 이제 어떻게 치료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기능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4시간 소변 요오드 불소 검사 결과 요오드 수치가 62%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저지방 채식 위주로 식사법을 바꾸고 요오드를 이제 하루에 50mg 정도를 섭취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요오드 알약을 먹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만성 피로가 싹 사라지고 저체온증이 사라지고 목 주위가 얇아지고 이제 근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갱년기 안면 홍조 증세 있는 것도 사실은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르몬 요법보다 더 좋은 게 먼저 진단하실 게 내가 이제 요오드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에 자꾸 얼굴이 부그락부그락해지는 것도 사실은 이 요오드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위암 환자들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암과 갑상선과 요오드의 관계는 아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변 활동이 잘 안 되다가 이제 변비가 없어지고 소화도 아주 촉진돼요.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이 딱 멈추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요오드가 왜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한겨울에 하수도의 파이프가 얼면은 물이 잘 이게 유동적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하수도가 얼으면? 물이 잘 흐를 수 있습니까? 하수도가 얼면? 근데 저체온증이 있으면은 이게 혈관의 흐름이 원활해질까요? 마찬가지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오드가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암 환자들 공통점을 보면 저체온증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볶음국식을 먹이고 해독을 시킨 다음에 대사순환이 원활해지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요렇게 요오드가 결핍이 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체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과 콜레스테롤 수치와의 상관관계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갑상선 검사가 상당히 비싸요. 이런 미국에서 우리 환우분들이 지금 하늘마을에 많이 오시는데 미국에는 의료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갑상선 기능 검사 이름이 뭐냐면 Poor Man Steroid Test예요.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는 비교적 싸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하면 갑상선 기능을 이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약 2만 원이고 MRI가 약 50만 원이라면 미국에서는 엑스레이가 40만 원, MRI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표현으로 이 콜레스테롤 검사를 일컬어 의료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갑상선 검사라고 부를 정도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지혈증,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을 보면 다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이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30년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검사를 하면서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요오드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이제 요오드를 조금 드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되게 드시고 계시는 클로렐라 앤 스피루리나, 성경의 만나가 스피루리나가 아닌가라고 측정할 정도로 나사의 연구원들이요, 우주에 갈 때 아무것도 식량을 가지고 없을 때 가져가는 게 이 스피루리나 앤 클로렐라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만나가 스피루리나가 아닐 정도로 아닌가라고 추측할 정도로 이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에는 요오드가 풍부해요. 그래서 몸의 모든 기능을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